근데 지금 보수 유튜버들 보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뭐라고요? 계엄하자 이런 얘기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를테면 어디서 그래요? 이범규 TV 어제인가 오늘도 나왔는데 그 정광훈 목사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네, 그 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왜 계엄령을 떠들고 있느냐? 계엄을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두려워한다 계엄을. 계엄을 자체를 이 한마디로 좌파들이 들어가니까 계엄을 해야 된다 해서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 탄핵 집회 때 박근혜 탄핵 집회 때 계엄하자고 했던 사람 세력들이 그대로 윤석열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계엄 뭐 터무니없는 얘기하지 마라 뭐 금시초문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허물어지네요 일단. 저는 뭐 그건 사실이 아니네요. 그건 사실 아니죠. 왜냐면은 그 세력이 지금 가장 이 윤석열을 지키는 탄탄한 지금 지지층이고 네네. 그쪽 세력들이 어느새 좀 많이 들어갔잖아요.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들이. 예. 예를 들면 뭐 김문수 장관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충분히 계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들어갔기 때문에 뉴라이트를 아마 중심으로 이 계엄 검토는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또 레거시 미디어만 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엄이라는 게 생소할 수 있지만 극우 유튜버 세계에서는 또 아스팔트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 늘 하던 얘기다. 예, 늘 하던 얘기고 저는 이제 그 사람들 얘기를 이제 그때 박근혜 탄핵 때부터 이제 들어보면은 군사 정권에 대한 여전한 향수와 로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 정권이 끝난 다음에 이 좌익들이 너무 판을 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을 떠나서 그냥 옛날처럼 한번 그냥 군인들 왕창 들어와서 그냥 군합발로 한번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로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겹쳐서 실제로 충분히 이제 또 윤석열의 성향이나 이번에 또 그 국방장관 그 김용환의 이 스타일로 볼 때 얼마든지 검토하고 실행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국회에서 문제가 됐던 저 충암고 1년 선배죠. 그 국방부 장관, 새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영헌 경호처장도 했는데 이 사람의 존재가 부각될 수밖에 없고 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아마 계엄령 때문에 이 사람이 국방장관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얘기는 되게 흉악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전 너무 일상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알려야 되겠다. 일반 시청자들에게. 다들 에이 설마 아무리 윤석열 계엄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아니다. 아주 일상적으로 이 보수 내에서는 계엄 얘기가 나오고 계엄에 대해서 보수는 거부감이 없다. 그러니까 민주화 이전에 군사 정권으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환영을 하면 하명하지 별로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것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존재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하면은 국민 한 사람이라도 더 지지를 끌어내가지고 선거에서 이겨서 정권을 뭐 탈환하든지 연장하든지 그렇게 사고 방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을 보면은 그런 사고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의료 대란도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스타일 보면은 이미 계엄으로 가는 전 단계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들 이상하잖아. 야 이대로 가면 정권 3년 못 채울 텐데. 근데 우리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판으로 그냥 엎어버리겠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검사 정권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상 검찰 수준의 계엄으로 몇 개 끌고 가다가 확 친다. 그런 준비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정권 기반도 허물어지는 위험한 짓 아닐까요? 위험하죠. 위험하고 뭐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실패할 거라고 보는데. 실패할 거라고 보는 거는 객관적 인식이고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객관적 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공할 거라고 보고 밀어붙이면은 어쨌든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고 이제 정권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참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완전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적어도 7, 8년 이상 계엄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계엄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게 어색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단체들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보수 단체들이 이제 수많은 이제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줬을 거예요, 메시지. 그리고 이제 검사 정권 특성상 이게 딱 맞아 떨어지고 싹 잡아들이고 계엄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뭐 하겠죠. 그러면
변 대표님은 그 전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뭐 둘 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법 탄탄한 관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균열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그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은 이게 이 정권이 연장이 돼도 전임 정권과 후임 정권이 갈등을 빚는 경우가 허다한데 재창출을 해도 네. 김대중에서 노무현 넘어갈 때 상당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대북송금 특검 때문에. 그 이명박에서 박근혜 넘어갈 때 결국 이상득 씨가 감옥 가고 그래가지고 네. 나중에 이게 이 이명박이 박근혜 탄핵에 참여하는 빌미가 됐는데 저는 문재인 세력은 자기들이 윤석열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도 이 사람은 그 사람에 충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문재인 세력들은.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상한 말들 하잖아요. 이를테면 박지원이나 윤건영이나 네. 정청래나 네. 어떻게 당신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만들어준 사람을 배신할 수 있냐 이상한 말들 하잖아요. 폐륜론이죠. 폐륜. 그 패륜 얘기가 네, 뭐예요? 그렇죠. 네. 윤석열이는 우리가 키웠는데 네. 네가 이럴 수가 있냐 이상한 말들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네. 이게 통상적인 정권 교체였으면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로 안 본다는 거예요 문재인 세력은. 네. 우리가 만들어놓은 우리의 아이돌이다. 우리는 안 건드리겠지. 근데 이제 건드리니까. 네. 이 전혀 이제 비상식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거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발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한 뒷모습 보여주는 이상한 사진 보여주는. 우산 들고 있고. 원래 정권을 뺏겼으면 이미 올게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리둥절하는 거야 어리둥절 이거 이러냐. 근데 저는 급한데 아니 급하면은 정권이 연장해도 전임 정권 칠 수가 있는 건데 윤석열은 지금 계엄을 준비하는데 문재인이고 뭐고 쳐야 될 상황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그 문제도 있지만은 저는 더 큰 문제는 윤석열 한동훈 같이 이 조작날조 수사하고 권력에 줄서고 이런 짓거리한 자들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검사 3,000명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우 저러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까? 나도 한번 저래봐야지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내가 뭐 개인기로는 윤석열보다 나으니까 나에게도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구나. 그러니까 각 직업마다 물론 이제 평범한 검사들 있죠. 평범한 검사들은 아유 조용히 수사하다가 그냥 변호사 해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그 중에 윤석열과 한동훈의 피가 흐르는 애들은 전주지검이든 인천지검이든 한 10명씩 조를 짜가지고 하나만 걸려봐라 그냥 끝장내서 우리가 먹어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네. 검사들 내에서 무슨 차장 검사가 뭐 밑에 후배 검사들에게 요즘 세상에서 정직하게 진실을 위해서 수사하라 이런 얘기가 먹히겠습니까 검찰 내에서? 다들 나도 한바탕 한번 해봐야지 그러지 않겠어요?